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차례죠. 예, 지난주에 한 게 목적 제1조 목적을 했고요.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의 정의 6개 했고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는데 우리 18페이지 거기에 7번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7번에 보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인데 출제위원 임명,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한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18페이지 7번에 위에서 5번째 줄에 출제위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시행령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위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위촉한다로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20페이지 거기 주택임대차 별표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규정 없음 이거 고치셨죠? 임기규정이 연임규정이 없다는 걸 잘못 적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라고요.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다 2년이죠 임기가.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 12개 내드린 거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1번. 자, 먼저 등록 절차를 보고 나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등록이라는 것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4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등록,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물론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신탁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은 자격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사용권 확보입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사무소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7일 이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고요.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하면 안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 전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정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등록정을 교부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장 등록도 등록된 도장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장 등록도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된다, 보정 설정하면 된다. 이건 X입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인장 등록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등록 절차를 개략적으로 보고 다시 그러면 우리 교재 21페이지 양가로 1번에 등록관청이 있는데 이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소지도 아니고요. 중개대 상물 소재지도 아니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만약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천 같은 경우 경기도 부천시에는 옛날에 소사구, 원미구 이런 게 있었는데 구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면 구가 있으니까 유성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공법 같은 데서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허가관청이고 지적법상 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물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은 결론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수원시 영통구라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사무소가 영통구에 있다면. 따라서 수원시장이나 전주시장, 청주시장, 포항시장, 창원시장, 천안시장 이런 분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즉 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의 성질입니다. 21페이지 적법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처벌은 받지만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거래계약, 즉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이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합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망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한 후에 계속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등록이기 때문에 즉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속행위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라는 말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기속재량이지 자유재량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등록도 등록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해서 재량권이 없다고 해서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기속행위 반대가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에 보니까 거기에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니은에 보니까 결격사유 디귿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리얼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리얼이 이게 제가 등록해 보니까 한번 등록관청에서 저 지방세과에 갔다 오세요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더라고. 우리 가서 가니까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니까 신분증 주보세요 하더라고. 신분증 주니까 세금 안 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인허가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금 내고 재산세 안 냈다고 세금 내고 등록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도 등록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무조건 등록해 준다.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별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개업하려면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이 돼 있어야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남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어떤 분이 이의신청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되면 개업할 사람은 나무 밑에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던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만두고 개업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이중소속이라고요.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 동그라미 1번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된다. 해석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도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해석상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결격사유니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소위 종별 변경인데 종별은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류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는데 이 3개의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 신규 등록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 이유가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은 2006년도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입니다. 이미 12년 전에 부칙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고요. 소위 중개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중개인이라는 분들 옛날 자격증 얻는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뭐 시중에 문제는 많이 있어요. 있지만 최근 10년간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별 변경은 원칙 신규 등록 예외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교육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자, 우리 23번에 이게 등록 신청서가 되겠는데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2번. 등록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했는데 자격증 사본은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이 여권 발급받으려면 자기 관할 시군에 가야 시군구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에 가든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이 대전광역시에서도 여권 발급해 준다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권이 올해 만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청하려고요. 전국 어디에든 다 되더라고요. 여권. 여권용 사진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6월 달에.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죠. 작년 시험에 출제됐어요.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여권용 사진 제출하는 것.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고요.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반명한판은 3 곱하기 4고요. 모든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여권용 사진 1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죠.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건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따라서 외국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그 다음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4번을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해야 된다. 등록 신청 서류가 있고요. 23페이지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하고 비교하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자격증 사본은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고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등기 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인감 증명서, 신원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4페이지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이 24페이지 니은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수수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1번, 2번만
시도조례고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죠. 52번에 있고요.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있는데 1번 응시수수료와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만 시도조례고 나머지 전부 시군구조례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당해 지자체 조례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있는 거 다 비교하라고 참고해 놓은 것들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러면 가령 수원시 8달구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8달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죠. 8달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비자치구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는 조례가 없다고요. 뭐 예를 들면 창원시 성산구 이러면 창원시 진해구 이런 게 있잖아요. 창원시 진해구라면 창원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진해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되죠. 청주시 상당구라면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상당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하려면 유성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유성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죠. 광역시는 자치구니까 자치권이 있으니까 조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는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시간에 25페이지 등록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3번에 있잖아요. 3번 맨 위에 특수법인, 즉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인데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특수법인의 경우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오늘 문제에 보면 2억 원 이상 해서 X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또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해마다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예를 들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한 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없다.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남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상법상 회사이니까.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어요. 중개업 외에도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6가지. 6가지는 오늘 나옵니다. 뒤에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 겸업할 수 있는 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오늘 문제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며 해서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말도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됐어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대표자 포함해서 총 9명의 임원이 있다면 대표자 포함해서 총 9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이 최소한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2명, 3명, 4명. 답은 4명이죠. 4명. 대표자 포함해서 9명. 그럼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나머지 8명의 3분의 1인데 8의 3분의 1이면 2.6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명은 넘잖아요. 6명이면 2명이니까 그럼 2.6명 정도 되면 사람을 2.6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3명 대표이사 1명 하면은 4명은 돼야 되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산하는 게.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제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함이면 3명이면 되겠지만 3분의 1 이게 완화됐어요. 옛날에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화됐어요. 완화된 취지가 뭐냐면 왜 3분의 1로 완화했냐면 그때 3분의 1로 완화하면서 나머지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법무사 등 관계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부서진법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부서진법이라고 있죠.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이걸 보면 여러 가지를 겸업을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한 중개업만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 대행 이런 것들을 겸업을 장려하는 이거 겸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법이에요. 부동산 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대표자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이 전원이라는 말을 안 적어도 되겠죠. 그건 제가 자꾸 질의를 해가지고 전원이라고 넣었는데 옛날에는 처음엔 전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어도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니까 모든 임원이죠. 그 되는데 또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전원이라고 돼 있어요. 및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책임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오늘 문제에는 반수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과반수인데 이제 반수라고 해서 X였는데요. 지금은 3분의 1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나온다면 시험에 임원의 3분의 1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라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모든 임원이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고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문제도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문제 답이 이게 사무소 확보 이게 답인데 나머지는 다 틀리게 출제했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실제 현업에서는 법인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지선다형이고 또 한번 계속 기출문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들은 시중에 있는 책은 한 권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요. 기출문제하고 법조문하고 그 대학교에서 쓴 참고문은 하고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제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돼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고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그 박스 밑에 참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1호 남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금 아파트가 중개사무소 안 된다는 말이 없죠.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용도분류에 위반된다고요. 건축법 용도분류에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단독주택에서는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하다. 아파트는 불가능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용도 변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론적으로는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쉽게 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아파트 용도 변경 못합니다. 그럼 입주자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 입주자 동의 받으면 다른 입주자들한테 그 중개사무소 하는 거 동의해달라 하면 해주겠어요. 그 귀찮아서 해주지도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하는 게 실제. 자, 그 다음에 그 주의사항을 보면 교육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점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똑같다. 무허가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중개사무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 처분 통지. 네, 며칠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한다? 7일 이내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러면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서브노트 맨 밑에 있는 게 서브노트나 요약집이나 같은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서브노트는 뭐고 요약집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서브노트가 그냥 요약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인데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 신청만 하고 자격증 다 땄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중개업을 하면 이론적으로.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중개업을 하면 비록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이게 인장 등록이죠. 업무 개시라고 적어놨는데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 처분 통지받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라고요. 지금 우리 교재 25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기억해 보면 등록증 교부는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역시 재교부 신청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도 있죠.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양가로 7번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인데 이중이라는 말 다 정리하면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53번 표 밑에 있죠.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거 시험에 반드시 이것도 한 개 지문 이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 어떤 분들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절대적 취소나 자격정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중복처분 두 가지를 다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시는데 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르잖아요.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죠. 자격정지라는 표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씁니다. 예를 들면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 사유도 되는데 왜 굳이 업무정지, 자격정지 두 가지를 하느냐 하나만 하지. 그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하는 거라고요. 둘 다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모두 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두 적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또 1년 이하의 징역도 하고 벌금도 다 하는 거 아니죠?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했죠? 이 또 둘 다 하는 건 없어요. 징역, 벌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다른 법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러면 이중 등록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도 받고 등록도 취소되고 이렇게 다 되죠. 또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 이중 등록을 2번 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취소됩니까? 묻던데 둘 다 됩니다. 저도 자격증 2개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하나 취소되면 나머지 하나는 계속 써도 되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장난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격 취소도 여러 개 있으면 다 취소된다고요. 자격증 여러 개 딴 사람도 있어요. 저도 2개예요. 요즘은 2개 못 따죠. 한번 보면 아예 시험 못 보게 막아버려서 안 되지만 옛날에는 여러 번 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중 등록 등을 받습니다. 7번에. 그 다음에 8번 등록 후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양가로 8번 27페이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인데 무등록 중개업은 태생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은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걸 후발적 무등록이라고 하죠.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스스로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이게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둘 다 무등록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무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한 사람도 빌린 사람은 무등록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죠. 또 등록 신청하고 등록 처분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입니다. 태생적 무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원초적,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이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처벌 규정은.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의 용어정의는 따로 없어요.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무등록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중개행위는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고, 다만 이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다면 받아도 되죠. 이게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까지 했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오늘 문제 12문제 받으셨죠? 그 8번까지는 지금 진도와 관련 있는 거고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진도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뒤에 부분부터 먼저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에 문제 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